20번째 테마 삼국의 통치체제 봅시다. 여기는 암기사항이 많죠? 잘 외워야 돼. 금방 잘 외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자 봅시다. 고자가 그러죠. 고구려 제가의 고자가 대대로 막 고자가 대대로 막 심려 사형에 대해서 오부오부 욕설한다. 고자가 대대로 막 심려 욕이지. 그 다음에 사형에 대해서 오부 욕설한다 해서 기족회의부터 기족회의 수상 관등 자 수도행정 지방행정까지 한꺼번에 순서대로 다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고자가 대대로 막 심려 사형 오부 욕설 이렇게 해서 자꾸 외우세요. 저 말을 외우시고 나서 이대로 가서 딱 따라서 해보는 거야. 고구려 제가회의 대대로 막내지 십여관등 관등 뒤에 뭐야? 관등 뒤에 사자나 형자가 붙는다. 중앙의 오부, 지방의 오부, 지방장관은 욕설 이렇게 같이 잡는 거예요. 똑같이 백제 한번 볼까요? 백정이 상자에 앉아서 열려 숄덕에 오부 오빠방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보자. 오붓하게 오빠방. 자 보자. 다시 백정이 상자에 앉아서 열려 숄덕에 오붓하게 오빠방 이렇게 하는 거지. 다시 한번 백정이 뭔지 알겠죠? 백정이 상자에 앉아서 위에 앉아서 열려가 쓰고 있는 숄이 뭔지 알죠? 숄덕인데 숄은 앞에 가리는 거잖아. 여자들 뭐 앞에 가리는 거. 숄덕에 오붓하게 오빠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백제 정상회의가 있죠. 정상회의의 수장은 상자평 16관등이 있다. 관등 뒤에가 소리나 덕이 붙는다. 중앙행정은 오부, 그 다음에 지방행정은 오방, 지방행정의 수장은 방령 이렇게 잡는 거예요. 쉽게 잘 가지, 그지? 신라, 신화 상대로 일치나바 찬찬찬이죠. 찬찬찬여 어쭈군 어때요? 자 신하를 상대로 일치나바 찬찬찬여하고 어쭈군 이렇게 하거든요. 신하를 상대로 일치나바 찬찬찬여하고 어쭈군 이렇게 잡습니다. 그대로 보고 이렇게 외우시고 같이 따라서 말로 외우시는 거야. 자, 신라 하백회의죠. 하백회의의 수장 상대 등 17관등 관등 뒤에는 남하나 찬이 붙는다. 그 다음에 중앙에 육부, 지방에 오주, 지방장관은 군주 이렇게 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실 수 있겠지? 좋습니다. 쉬우니까 그대로 외우시고요. 쉽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 오부라는 오부 밑에가 하부 단위로서 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처려근지나 도사가 있다. 이 처려근지 도사 좀 독특하죠. 고구려는 성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 고구려는 그 싸움을 잘했잖아. 그래서 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 성 단위로 편성했다고 해서 전쟁 위주 행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고구려 상경제도가 있는데 국내성, 평양성, 한성이야. 그래서 똑같이 하부 단위도 성입니다. 그래서 성을 다스리는 사람, 성주가 처려근지라 그러던가 도사라 그러던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 말은 독특하지. 고구려는 싸움을 잘하니까 성이 많다. 성주는 처려근지나 도사라고 말한다. 고구려 관등이 굉장히 좀 독특하지. 대대로 막내지 처려근지 도사 있잖아. 그래서 독특한 명칭이 나오면 고구려가 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똑같이 자 백제에도 지방행정 5방 밑에 하부 단위가 있는데 군이고 군장이라는 것. 신라 백제는 잘 안 나오지. 백제는 그래도 쭉 잘 보시고 신라도 자주 나오죠. 자 오주 밑에가 주군현 그러잖아. 당나라 제도 비슷하게 해서 주군현 하니까 오주는 군주 그대로 가시는 거고 군현이 나온다. 그럼 군의 태수 현의 현령하면 신라다.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 쭉 자주 보시면 저절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앞쪽 방금 전에 제가 파란색으로 잡아놨던 것만 정확히 외우시면 이제 하부 단위 금방 들어옵니다. 청년 무사 집단이라고 나왔죠. 청년 집단 무사 집단이 나오는데 아주 오래전에 고시 시험에서는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청년 집단, 무사 집단은 선비라는 집단이 있었다. 신비한 조직이었는데 신비스럽다 그러죠. 그래서 선비. 그 다음에 영어로 어떻게 잡냐면 선비들은 꿀이잖아. 선비들이 굉장히 하고 선비들이 꿀이잖아. 그래서 고구려 꾸려 선비에서 선비는 꾸려 조직. 자, 고구려국의 꾸려국의 무사 집단이었다. 자, 백제는 수사에서 백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백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화랑도는 누구나 다 아시지? 라고 하고 삼국은 모두 특수행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싸움을 잘한다, 성이 많다 해서
전쟁 위주의 행정을 했다. 국내성, 평양성, 한성 이렇게 했는데 삼경이지 세계성을 삼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성은 그 백제에서 말하는 한성 소리 아니야. 여기는 황해도 재령이라는 거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성은 황해도 지방 재령을 말한다. 백제는 22담노제, 22담노제 무령왕 때 실시했다 그랬죠. 그래서 22담노의 왕자나 왕족을 파견하였다. 신라, 통일신라는 남북조 시대의 통일신라는 오소경 제도인데 통일전에는 이소경이다. 때로는 삼소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국원소경, 국원소경, 북소경, 아시촌소경 이렇게 해요. 예전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은 이동 중에서 동원경, 중원경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맞고, 요즘 추세로는 명칭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원소경, 북소경, 아시촌소경. 여기는 아시가야 맞잖아. 아시가야 하만지방 그쪽 지방에 있었다는 거 아시촌소경이라고 그러고요. 자, 요거는 북소경, 국원소경 외우시는데 봅시다. 북북아시. 북쪽에는 여자가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국 아시에서 신라 때 삼소경 잡던가 아니면 아시 빠지고 이소경 잡던가 이렇게 잡아가시는 겁니다. 외우기 쉽지? 외워 이렇게 이건 어쩔 수 없다 다 외워야지. 근데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 자, 외우시기 바래요. 자, 특징 촌등 말단 지방 단위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렇죠. 고려시대까지는 지방관들이 촌등 말단 단위까지 파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촌주를 임명해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으니까 촌주를 임명해서 지방관을 보좌함과 동시에 행정과 실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 말이 맞는 표현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 누들 쭉 보고 지방행정 말단 단위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라 봐봐. 신라 원래는 6촌에서 6부로 발전됐다 그랬잖아. 6부가 원래는 6촌에서 6부로 발전된다 그랬었죠. 이 뜻이 촌등 말단에는 지방행정 말단 단위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촌주를 임명했다. 지방관을 보좌하게 했다. 이거 암기 잘 하시고요. 자, 군사제도 볼게요. 삼국은 지방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대체로 일치한다.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해요. 지방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대체로 일치한다. 봅시다. 삼국은 고구려의 지방행정조직은 5부야. 군사조직도 5부야. 똑같아. 그 다음에 군사조직이 5부고 지방행정의 수장은 욕살인데 군사조직의 수장도 욕살이야. 이게 똑같단 말이야. 백제도 똑같아. 백제의 지방행정은 5방이야.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수장은 짱은 방령이야. 군사조직도 5방이고 방령이야. 그래서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지방행정과 군사조직이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군사조직이 따로 없잖아 지금. 그래서 군사조직과 지방행정이 같이 돌아간다는 거 명심하시라는 거. 이거 잘 나와요. 명심. 네. 그 외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고구려 특징. 평상시는 족장이나 성주들, 고구려는 성이 많다 그래서 평상시 족장이나 성주들은 모두 자신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사시에 대모달과 말갱이 군사를 지휘했다. 평상시에는 족장이나 성주들이 지휘를 했는데 유사시에는 중앙에서 대모달과 말갱이 군사를 지휘했다. 이 표현 그대로 아시면 돼요. 대모달, 말갱이 군사를 지휘했다. 이제 유사시에 이 표현은 고구려라는 거. 고구려 독특한 직명이 많이 나오지. 고구려에서 대모달, 말개, 대대로, 철여근지, 도사. 독특한 명칭이 나오면 고구려구나. 유사시에 대모달과 말개기 군사를 지휘했다. 군사지휘 부분 고구려라는 걸 정확히 아시고요. 성이 나오잖아. 성이 자주 나오는 성이란 말이 나오면 고구려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제에도 중앙군은 존재했다. 그 다음에 군대는 지방관이 방령이 지휘했다. 왜? 지방행정과 군사조직이 일치한다 그랬어요. 신라도 똑같죠. 지방행정. 신라 중앙군과 육정이 신라의 군사들 중앙군과 육정이 있어. 보자. 통일 후에는 십정이라 그러잖아. 통일 후 군사제도는 십정이라 그래요. 근데 통일 전에는 육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의 수장인 군주가 육정을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라의 육정. 통일되기 전에 신라는 육정이 이런 군사제도가 있었는데 그 지휘는 군주가 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삼국의 귀족회의의 수장은 백제는 정사함회의가 있다고 했죠. 정사함회의의 수장은 삼작병. 고구려는 귀족회의는 제가회의가 있다. 제가회의의 수장은 대대로 막리지. 신라의 귀족회의는 하백회의 수장은 상대등. 그래서 요거 사례 잘 보세요.
제가들이 모여서 논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했다. 제가들 그럼 제가해이잖아. 그러면 요거는 고구려에 대해서 묻고 있다. 고구려의 자 제가해의 수장 누구? 대대로 막내지. 대대로 막내지 그럼 나왔죠? 그다음에 백제. 호암사의 자 백제는 명칭을 주지를 않아. 자 해서 요거만 주는 거지. 호암사에 정사암이란 바위가 있다. 정사암 나왔잖아. 호암사 정사암 나왔으면 백제구나 이렇게 잡고 백제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를 하백이라 부른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하지 못했다 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만장일치제도잖아. 해서 하백 나왔네. 그러면 신라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를 정확히 아시고 자주 나오죠. 백제의 정사암 자주 나오고 하백 만장일치 자주 나옵니다. 상구 귀족회의 수장은 선거를 통한 선출제였다. 귀족회의 수장들 왕 임명 대대로 막내지 상대 등 왕 임명했다. 틀린 말입니다. 자, 선거를 통한 선출제였다. 자, 하백회의 수장 상대 등 자, 선출제였다는 귀족회의를 통해서 선출했다는 거 정확히 아시고요. 임명했다는 거 틀린다. 이 기출문제예요. 이것도 자, 하백회의는 만장일치제였어요. 자, 신라 삼국 중에서 신라가 가장 늦게 발전했던 고대왕국으로 가장 늦게 발전했다 그랬지. 그래서 시족 사이의 유풍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제라는 유풍이 남아 있었고요. 나머지 백제나 고구려는 그대로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그래서 하백회의만 만장일치제라는 것. 여기서 봤잖아 지금.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게 만장일치제. 하백회의라는 거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기억하시고 이게 문장 그대로에서 쭉 이게 기출지문 그대로니까 그렇구나 하고 좀 눈으로 좀 익혀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보시면 이런 거는 암기 안 하셔도 눈에 들어온다. 잘 보시고 수도행정 삼국의 수도행정. 자, 고구려와 백제는 시조가 같다. 고구려의 시조는 주몽의 아들이 원조가 백제를 세웠으니까 시조가 같다. 그래서 자 오부. 그다음에 신라는 토착. 자, 육부족 연맹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촌에서 육부족으로 발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부 수도행정은 육부. 삼국은 모두 지방행정을 5개 구역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삼국은 지방행정이 모두 5개 구역으로 나눈 거야. 고구려 볼까 여기? 표를 보면서 말하자. 지방행정 고구려는 5부, 백제 5방, 신라 5주 그러잖아. 그래서 5자 돌림이잖아. 그래서 5개 구역. 오케이? 정확하시겠지?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표현했을 때 정확히 아시라는 거야. 중앙행정을 전체적으로 5부로 나눴다 그러면 다 틀리겠지. 5개 구역으로 나눴다면 틀리고 하나는 신라가 6부니까. 그러나 지방행정을 5개 구역으로 나눴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삼국은 모두 관등을 제정했다 그랬죠. 고구려는 10여 관등, 백제는 16관등 고위한 때, 신라는 법왕 때 17관등 그렇게 했죠. 해서 모두 관등을 조직했다. 네, 신분에 의해서 관등에 따라서 계급제니까 신분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다는 건 당연하고 이 표현은 잘 아시겠죠. 백제의 공복 색깔은 관등에 따라서 옷은 고대 사회에서는 옷 색깔 관등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다 달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 색깔을 달리했다. 공복을 제정했다. 해서 공복을 제정했는데 공복을 제정했고 옷 색깔에 따라서 관등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달리했다. 백제는 3개의 색깔이 있었다. 해서 자비청이라고 했죠. 자비청. 빨간색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빨간색인데 비색이 빨간색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자비청 애우기식 하시고 빨간색이라는 나온 표현이 나오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비청에서 청자도 푸른색이잖아. 해서 신라는 백제는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자주색하고 빨간색하고 푸른색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자비청 이렇게 외우시면 똑같이 잘 알게 되시겠죠? 신라도 공복이 있다고 그랬죠. 신라 공복, 백제의 공복은 고유한 때 관등 제정할 때 같이 제정한다고 그랬죠. 신라도 똑같이 관등이 제정될 때 공복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법봉왕 때 자비청황 4개 색깔이죠. 자비청황이란 4개 색깔이요. 그러면 골품제도가 있잖아. 골품제도 똑같이 해서 자비청은 그대로 외우시면 돼. 골품,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이잖아. 그래서 진골은 자색, 육두품은 비색, 오두품은 청황 이렇게 해서 옷 색깔을 구분질하는 거야. 그지? 요거는 차라리 자비청은 정확히 외우셔야 돼. 이것도 암기사항에는 쉽지? 차라리 4개 색깔의 자비청은 이렇게 쓰면 굉장히 쉬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될 거죠. 육관등이 야찬이잖아. 육관등이 야찬이고 육두품은 육관등까지만 진급할 수가 있지. 자, 유가찬, 육두품. 자, 유가찬, 유두가 유가를 찬 여자의 유가를 차버리면 안 되겠지. 해서 유가찬, 유두에서 육두품은 아찬, 이 아찬이 이렇게 잘 알아두라는 거야. 육두품은 아찬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러면 맞는 말인데 대아찬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러면 틀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육두품에 육관등에 해당하는 말, 육관등에 해당하는 계급 이름, 관등명을 아시라는 거지. 그 다음에 백제, 신라 모두 최고 관직의 복제의 색은 자색 계열이었다. 맞잖아. 자비청왕, 자비청 그랬잖아. 최고 색깔 그죠? 해서 자색 계통이었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백제, 육관등. 자, 백제 육관등이 나솔이야. 이거 정확히 아시죠? 백제 육관등은 나솔인데 자색을 입었고 은하 관식을 부착하였다. 육관등 똑같이 자색이잖아. 높은 사람들은 자색 계열을 입는다 그랬지? 그래서 백제 육관등, 자 육관등, 백제에서 육관등 나솔이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특히 자 은하 관식 잘 주의하라는 은하 관식을 부착하였다. 이 표현 그대로 알아두세요. 이 표현 그대로 자주 나오니까 백제에 대해서는 자, 육관등이 나솔이고요. 나솔이자는 자색을 입었다. 은하 관식을 부착하였다. 계속 읽고 있으면 맞는 말이야. 두화해서 은하 관식 나오면 아 백제 나솔 오케이? 자, 백제의 관제와 신라의 관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제들은 백제 육자평제도 있잖아. 육자평이 뭐뭐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 신라 여기도 중요 관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자 정확히 아시기 위해서 잘 보세요.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돼. 내신자평 궁궐 내에 있다는 소리. 궁궐 내에서 왕이 신하가 있어. 그럼 계속 왕이 뭔가를 시키겠지. 궁궐 내에서 신하가 명을 맡고 있어. 왕명 출납. 궁궐 내에 신하가 있다. 계속 있다. 왕명을 맡고 있다. 왕명 출납에서 신명. 왕이 명을 내리면 신명을 받자 없습니다 하잖아. 신하가 명을 받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을 받자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해서 왕명 출납 이렇게 명심하시고 자 내법 자평 집안에 있는 법규야 A지 비반 궁궐 내에 있는 법규 A자 법도 궁궐 내에 있는 법도 A 그러잖아. 그러면 의례를 말하는 거잖아. A의 그러면 의례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법 자평에서 안에 있는 법도는 우리인데 안에서 집안에서 궁궐 안에서 있는 거는 A를 지키자는 거잖아. 의례야. 이걸 가지고 법률, 사법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법 자평 헷갈리잖아요.